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근육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내장기관이 건강하려면 근육이 참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네 가지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그리고 암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 때문인데요. 근육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을 흡수해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위예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어서 포도당이 오갈 곳이 없으면 혈액 속에 떠도는 포도당 수치, 즉 혈당도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 발생률이 2배로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미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은 근육이 줄어들 경우에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간과 근육에 다 저장하지 못한 당분은 몸속에 그대로 남아서 지방으로 변하거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당독소로 변성되는데, 이것들이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근육은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하고 연결이 되어서 아주 긴밀한 협동 하에 작용하게 돼요. 근육량이 줄어서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신경 세포도 퇴화하면서 치매 같은 뇌의 퇴행성 질환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은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근육에서 우리 몸 열 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체온은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육량 저하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7%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또 바깥의 근육도 안의 내장기관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 같이 전체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17년도부터 근육 감소를 질병으로 보면서 근육이라는 뜻의 사르코와 부족이라는 뜻의 페니아를 붙여서 사르코페니아라는 질병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누구나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40대부터는 1년에 평균 1%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근육량의 감소를 시작으로 해서 악력 같은 이 근력이 약해지고, 또 전반적인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까지 저하되는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는 것을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딱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음식과 운동을 통한 예방이 곧 치료인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근감소증이 코앞에 닥쳤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키가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키를 잴 때 내가 알고 있던 내 원래 키보다 작게 나온다면은 이것은 근육의 감소, 특히 척추뼈를 잡고 있는 척추 기립근의 양이 줄어들고 또 힘도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어요.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짱짱하게 잡아주지를 못하면 척추 기둥이 가라앉게 되면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자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등, 허리, 목이 구부정하게 되고 펴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이렇게 구분 자세가 나온다면은 이는 근감소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바뀌는 것을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근육 합성과 근육 해체의 그 균형이 깨지면서 탄성이 아주 좋은 새로운 근육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 속도보다 기존 근육이 해체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특히 우리 몸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복부, 엉덩이, 허리 부위의 코어 근육량이 줄어들거나 힘이 떨어질 때 등이 굽는 자세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앉았다가 일어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저도 얼마 전부터 느끼는 증상인데요. 운전한 후에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 예전에는 진짜 장시간 운전하고 일어나도 거뜬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운전을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탁 나올 때 빨리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척추 질환이 있나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이게 다행이면서도 내가 근육량이 줄고 있구나 싶어서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통이 잦아졌다. 세 번째 증상과도 연결되는 증상인데요. 어떤 질환이나 이유 없이 목,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또 허리도 자주 아프고 여기저기 근육통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요. 같은 양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근육량이 많은 것이 더 수월할까요? 적은 것이 더 수월할까요? 맞습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일을 나눠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 훨씬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도 목과 어깨의 근육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금방 근육이 피로해지고 경직되면서 통증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근육통이라면은 무조건 물리치료만 받고 침치료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절한 식사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주고 근육 건강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예전보다 추위를 더 탄다. 이 증상은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몸에 열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위를 많이 타요. 몸이 허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때는 10중 8구 운동을 안 하면서 근육량 감소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근감소증으로 가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근육 운동 열심히 하셔야 해요. 오늘은 알려드린 것처럼 키가 줄거나 자세가 구부정하게 바뀌거나 앉았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유 없는 잦은 근육통 그리고 예전보다 추위를 더 잘 타는 그런 증상들은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우리 몸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지되던 내 몸의 근육들이 노화가 되면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근육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차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근육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